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미국 주식이 내일 또 한 번 중요한 역사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내일 끝나는 FOMC에서 9월 금리 인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무엇을 발표하든 아마 역사적인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회 연속 0.75%의 금리 인상 또는 오일 쇼크 이후 40년 만에 초유의 1%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시장의 예상은 아무래도 0.75% 쪽으로 더 쏠려 있습니다. 어차피 올해 2번의 FOMC가 더 남아있고 원한다면 다음 FOMC에서 또 올리면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태에서 더 무리를 할 필요까지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현실적으로도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죠. 현재 시장은 이러한 예측치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겠고요. 내일 0.75% 금리 인상을 한다면 이것을 무난하게 받아들이거나 또는 약간의 호재 정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 내일 더 중요한 건 향후 연준의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FOMC 이후 있을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어느 정도 수위로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마도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 했던 말을 거의 되풀이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파월이 잭슨홀 미팅처럼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약간의 고통을 수반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주력하겠다 이 정도의 발언을 한다면 시장에서 크게 나쁘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번 FOMC는 연준 의원들의 평균적인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점도표가 발표되는 회의입니다. 이번 점도표가 지난번 6월에 23년 말 기준 평균 3.8%에서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도 시장이 중요하게 살펴볼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예상은 23년 말 기준으로 평균 예상금리가 지난번보다 더 올라서 4%대 초반까지 올라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연준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고 따라서 쉽게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이미 시장 가격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측을 뛰어넘는 변수만 없다면 이번 9월 FOMC는 의외로 싱겁게 끝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은 이런 FOMC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대부분 조심스러운 분위기에서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자산 약세의 형세가 펼쳐졌습니다. 우선 미국 주식은 3대 지수가 모두 1% 가까이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고 암호화폐 시장도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또한 금과 은은 물론 원유까지 약세를 보이며 상품 시장 역시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역시나 달러의 강세 때문이죠. 달러 인덱스는 드디어 110을 돌파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약진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이 급락하며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기준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2년물 국채 수익률은 4%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지난 6월의 고점인 3.5%를 돌파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로 인해 오늘 특히 주식시장이 더 안 좋았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바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러의 강세는 그 교환 대상인 자산의 가격을 내려가게 만듭니다. 저울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의 가치가 더 올라갔어도 그 반대편에 다는 대상이 더 무겁다면 추는 반대편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죠. 테슬라와 애플 같은 주식의 가치가 더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교환 대상인 달러의 가치가 단기적으로 더 올랐기 때문에 추가 달러 쪽으로 기울면서 겉으로 표시되는 달러 표시 가격은 내려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를 달아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주식의 가격이 내려간 게 결코 기업 가치의 하락 때문이 아니란 것을 다른 통화와의 저울질을 통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과 명목금리 그리고 주가의 상관관계입니다. 지난 6월 시장이 저점을 찍을 당시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거의 3.5%로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의 고점을 다시 뛰어넘었죠.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엄청난 악재로 작용해야 합니다. 명목금리의 상승은 미래 기대 현금 흐름을 낮춰 모든 주식의 기대 주가를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식시장의 반응은 6월만큼 강렬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S&P 500은 6월 저점 당시보다 6%나 높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당시보다 1.5%나 높고 채권 수익률 역시 당시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6월보다 더 나빠야 정상인데 왜 그때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 걸까요? 이게 바로 시장의 특성이죠. 시장은 항상 지금보다 미래를 반영합니다. 그때보다 기준금리는
1.5%나 더 높지만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는 금리 인상의 여지는 더 적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더 높아져 있는 채권 수익률도 다시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도 더 크게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향후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월의 3.1%보다 0.6%나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6월은 이제 막 오르막길을 올라가기 시작한 초입이었고 현재는 아직은 오르막길을 다 올라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서서히 고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오르막을 막 오르기 시작해서 끝이 어딘지도 안 보일 때보다는 비록 힘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끝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몸이 오히려 더 가볍죠? 현재 시장이 보이는 반응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저기서 역대급이다, 최악이다 하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영화가 클라이막스를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아무리 장대한 서사시라도 클라이막스가 지나면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영화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혼잡함을 피해 먼저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크레딧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진작에 떠나고 없죠. 이런 시장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건 별로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네, 어차피 당분간의 시장 움직임은 내일 FOMC 결과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을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얘기는 내일 FOMC 결과가 나온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